보겠습니다. 이제 도형인데 이 삼각함수라는 수학원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배치된 단원이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2021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개정된 수능이거든. 근데 그 개정된 수능에서 4점짜리로 100% 출제가 된 주제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찍어주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후년에 2026년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2026년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뭐 수능에서는 이 정도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신에서는 이제 이 파트가 보통 2학기 중간과 기말에 어설프게 걸쳐 있거든. 2학기가 아니죠. 미안. 1학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진도가 좀 빠른 학교들은 보통은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기점을 나눌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는 무조건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학교 시험 준비하시면서 학교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내년 달력 봤니? 너네는 달력 아직 학생들이니까 좀 그렇구나. 뭐 직장인들은 이제 연휴를 보면서 이제 뭐 가족여행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는데, 내가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이제 보니까 5월 달에가 3, 4, 5, 6이 연휴거든? 5월 3, 4, 5, 6이 4일이 연휴야. 여러분들 내년 달력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제 10월 달에 추석 껴가지고 10일 동안 연휴거든? 네. 내년에 추석이 아주 포지셔닝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월화수를 월화수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다음 날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도 공휴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만 검은 날이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주말 껴서 빨간색인 약간 이런 날인데, 이제 시험을 그러면은 10월 중순에 본다 만약에 중간고사를, 그러면 진짜 재수없는 학교인 거지. 연휴 기간 내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데 뭐 그건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단원입니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마지막에는 시험에 이 수능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일찍 끝난 친구들은 쌤이 앞에 삼각함수 처음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왔는데 앞에 부분 몰라도 돼요. 얘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뭐 삼각함수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몰라도 됩니다. 얘는 오롯이 뭐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이런 거 정도 알면 돼. 이제 파이가 180도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교재를 보시고요.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마플 교재 보시면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친구가 뭐냐, 사인 법칙이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244페이지 보시면 사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 파트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공식이 여기 써져 있죠. 이거 공식이에요. 요 친구가.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인 법칙은 뭐냐면 여기 옆에다가 써놔. 사인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외접근
원이라는 것을 다룬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나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을 다루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 자, 잘 봐.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코사인 법칙 쓰세요 라고 명시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써주지 않아.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럼 니네가 도형을 보고 나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쓸 건지 코사인 법칙을 쓸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쌤이 그거까지 가르쳐 드릴 건데, 자, 그 포인트부터 좀 잡아 드릴게요.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시냐? 내각의 크기 동그라미 치시고 대변의 길이 동그라미 치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하나의 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줬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볼까?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아, 사인 법칙을 써볼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기본 문제 풀 때는 그게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 문제는 유형서니까 이거 사인 법칙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사인 법칙 니네가 기계적으로 쓰면은 답이 나올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까지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능 시험지에서 그냥 도형 하나, 그림 하나 탁 있을 거라고. 그럼 그림 하나 탁 있는 상황에서 니네가 그림 보고 나서 사인 법칙 써야 되나 코사인 법칙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런 키워드들 정확히 잘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각의 크기, 대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요 라고 돼 있고 그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이게 관계입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여기다가 이게 바로 관계식이라는 거고 이 관계식이 결국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마플 해설 있죠? 자, 증명인데 증명은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하거든.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예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둔각하고 직각하고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하거든. 근데 그 3가지를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이 어차피 3종류밖에 없잖아. 예각, 직각, 둔각 3개밖에 없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성립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좀 잘 보시면 되냐? 요 부분만 좀 잘 볼게요. 예각만 좀 보도록 할게. 자, 뭐라고 돼 있냐? 갑니다. 그림 갖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그려진 게 외접원이죠. 됐니? 자, 이게 외접원이고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자, 뭘 해주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를 A라고 잡고 요쯤을 A'이라고 잡으면 당연히 요 호에 대해서 요 BC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도 같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린 보조선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보조선이거든요. 요 보조선이 바로 뭐냐면 지름입니다. 지름. 요게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ER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됐니?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것도 중학교 도형이죠.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점 하나 찍어주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긴다. 요거까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갑니다. 증명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사인 A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됐니?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각이랑 똑같은 게 누가 있냐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이 각이랑 똑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나는 사인
A 프라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 사인 A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요각에 대해서 빗변이 2R이고요. 높이가 A네요. 됐니? 그럼 빗변이 2R이고 높이가 A니까 얘는 뭐가 된다? 2R분의 A가 된다. 끝. 이게 증명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증명은 하나만 정확히 아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표 봐봐.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표 보시면 왼쪽에, 맨 왼쪽에 예각 삼각형일 때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되시나요? 그죠? 쌤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림 한 번만 쫙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수행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니? 수행평가로도 좀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이겁니다. 사인 A가 뭐라는 거야? 외접원과 A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필기하자. 결국 사인 법칙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이라고 하는 거죠. 즉,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한 쌍이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의 반지름인데, 이 원이 무슨 원이냐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관계식을 살펴보시면 쌤이 뽑아낸 관계식이 sin A가 뭐라고 써지냐면 2R분의 A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자, 여기 라지 A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스몰 A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 거냐면 얘네 둘이 마주 보는 관계구나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림상으로도 확인이 되죠? 요각과 요각이, 요 변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시고, 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외접원의 지름이구나.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 사인 값은 외접원의 지름과 그 각의 마주보는 변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공식 보러 갈게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공식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죠? 볼게요.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다 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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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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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쳐놓고 얘네가 뭐인 것만 알면 되냐? 서로 마주보는 관계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관계이고 이 식이 항상 뭐랑 똑같냐면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거야. 사인 법칙의 변형에 별표 3개 치세요. 자, 실제 시험에서 쓰는 거는 이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 쌍의 대변 and 대각 그리고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우린 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리고 관계식을 뽑아낸 거지. 자, 두 번째, 변형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공식을 가지고 살짝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를 많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자,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확인됐어요? 공식이 이거였죠.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과 같습니다. 됐니?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첫 번째, 사인 A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A라는 변의 길이죠. 그 A라는 변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3개 다 써볼게. 사인 B입니다. 사인 B분의 스몰 b가 2R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똑같이 변형을 하면 요것도 스몰 b라는 친구를 내가 2r 곱하기 사인 b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몰 c라는 것도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 지름 곱하기 사인 c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별거 아니죠? 그냥 문제의 공식에서 밑에 있는 부분을 넘겼다라는 거거든. 됐니? 그리고 요거의 위치를 바꿔주면 요것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이 식에서 이건 안 쓸게요. 요 식에서 외접원의 지름을 반대편으로 보내. 그럼 외접원의 지름을 반대편으로 보내면 사인 A가 2R분의 A인 거죠.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지름을 반대편으로 보내요. 그럼 2R분의 스몰 b가 사인 B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R을 또 이쪽으로 보내면 사인 C는 2R분의 C와 같습니다 라는 게 저 1번 공식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공식이 중요하지만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냐? 여기다가 별표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니네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별거 아닐 것 같잖아. 근데 모든 개념서에서는 작은 글씨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공식은 어디나 다 쓸 수 있어. 개념 요점 정리는. 근데 개념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의미거든. 그럼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각을 변으로 표현할 수 있고 변을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쓰실 수 있게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됐니? 그럼 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나는 모든 변을 뭘로 표현하냐?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사인 법칙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됐나요? 반대로 내가 사인 값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문제에서. 그럼 내가 사인 값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면 나는 모든 사인 값을 뭘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마주보는 변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나는 변으로 바꿔서 풀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변으로 바꿔가지고 풀어라. 됐니?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이 두 개라는 거죠. 알겠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 볼게요. 자, 지금 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거든. 스몰 a는 이거, 스몰 b는 이거, 스몰 c는 이거지. 그지? 그럼 왼쪽에 쓴 게 뭐냐? 변이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지름 곱하기 사인 꼴이거든? 그럼 잘 봐.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죠. 변의 길이의 비. 됐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고 싶어. 근데 잘 봐잉. 스몰 a는 2r 곱하기 사인 a고, 얘는 2r 곱하기 사인 b고, 얘는 2r 곱하기 사인 c거든. 그럼 결론 뭐예요? 날릴 수 있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와 같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3번입니다.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뭐와 똑같다? 사인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 알겠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사인 법칙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심화라고 써놓을래? 괄호 3번에. 여기 지울게요, 이제.
요거 나중에 겨울방학 수업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나 쓸 건데, 자, 쌤 얘기를 그냥 들어봐. 이거는 편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인 법칙 배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코사인 법칙이 식의, 이따가 볼 건데 식의 구조가 2차식이거든? 제곱식이야. 그럼 제곱식이다 보니까 미지수를 잡으면은 보통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많거든? 됐니? 자, 근데 잘 봐. 원칙이 있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의 정확한 명칭은 삼각함수 활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뭐냐? 삼각형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형을 다루는 거라고요. 함수가 아니라. 알겠어? 요 앞에까지는 삼각함수 배우면서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사인 그래프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막 하면서 삼각함수 막 배웠을 거야. 그건 함수거든? 근데 이 단어는 도형이라고. 그럼 도형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삼각형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3. 안 되잖아. 그치?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4야, 변의 길이가. 그럼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답이 아니거든.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메모해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니네가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나중에 뭐 겨울방학이든 아니면 시험기간 됐든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걸 미리 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뭐냐면 답이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데 답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풀다 보면 답이 2개가 나와. 근데 얘들아, 뭐 수능 얘기를 좀 해볼게. 수능은 절대로 답이 2개일 수 없죠. 무조건 답이 하나거든. 그럼 이런 거지. 내가 분명히 계산식 잘 세워서 공식 잘 써가지고 푼 거 같고 그 다음에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 계산 실수 안 했어. 근데 답이 2개란 말이야. 그럼 100% 질문하거든. 선생님 저 제대로 푼 거 같은데 답이 2개예요. 근데 보기에 3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어요. 근데 답은 5번이래요. 왜 3번이 답이 아닌가요? 그러면 100% 이겁니다. 자, 잘 봐.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계산을 했는데 답이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써놓으세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경우는 고민사항이 아니라고.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수 2개 나올 때로. 양수 2개 나왔을 때 답이 뭘까? 삼각형이 되냐 안 되냐로 가야 돼. 자, 우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3,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7. 자, 요거 짝대기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이렇게 더해서 같아지면 삼각형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커야 돼. 됐니? 이거 따지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거기다가는 요것만 메모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데 답이 2개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뭘 따져라?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따지셔라. 그래서 답을 확정하셔라. 요거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 풀 때 삼각형의 성립 조건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시간 낭비야. 알았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따져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244페이지의 밑에 뭐 해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쌤이 좀 정리를 드렸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보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언급하고 잠깐 쉴게요. 그런 다음에 문제 좀 풀게. 어디를 보시냐면 보기 맨 밑에 보시면 요거 포커스 있을 겁니다. 포커스 잠깐 보면 요거는 별거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체크만 하면 돼. 어디 체크하냐면 일단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데 요것만 밑줄 쳐놔. 세각의 크기와 세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멋대로 풀면 안 되고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는 대문자로 써야 돼 항상. 알겠니? 선생님 전 소문자가 좋은데요. 안 돼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대문자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이렇게 마주 보는 게 무조건 스몰 a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림이 있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림이 있는 문제는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야. 당연히. 근데 그림이 없는 문제는 니네가 그려야 될 때도 있거든? 그럼 니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를 A라고 잡아놓고 니네 멋대로 여기를 B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거에 맞은편에 있는 변은 무조건 스몰 a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거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요거 각과 변의 조건 있죠? 요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얘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암기할 것도 없어. 이거 중1 때 배운 거야. 중1 때 배운 거. 알겠니? 그리고 쌤이 언급한 거 있죠? 요거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땠다? 가장 커야 된다. 되니? 자, 그리고 요것도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일 큰 각일수록 당연히 대변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되나요? 제일 큰 각일수록 당연히 대변의 길이가 가장 커요. 별거 아니야. 야, 제일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마주보는 게 제일 길지 않겠니? 이 말이 뭐라고? 아,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길겠죠. 반대로 각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 각이 좁아지면 짧아지겠죠. 이 얘기. 알겠니?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245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했어요. 자, 그래서 옆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개념 익힌 문제 해가지고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뭐 체크하셔야 되고, 변의 길이를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특수각을 의심하셔라 라는 거. 알겠죠?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면, 계산은 사인을 변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변을 사인으로 표현하든 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A sin A, B sin B, C sin C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쌤은 이걸 이렇게 바꿀게. 잘 봐. sin A 있죠? sin A. 그럼 sin A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2R분의 A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게. 2R분의 A 제곱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B 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도 2R분의 C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R은 똑같으니까 날리면 되니까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사인을 변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갈게요. 사인 A가 뭐냐? 2R분의 스몰 a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R분의 스몰 b고요. 그거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스몰 c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얘는 분모에 4R제곱, 4R제곱 생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날리고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지. 되니?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으니까 뭐예요?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9페이지인데 249페이지에 보시면 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되어 있거든. 요것도 써놓으세요. 내신용입니다. 내신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신 문제 풀 때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 거기 코사인 법칙 봐주세요. 250페이지에 코사인 법칙.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